한 주 동안의 K리그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강지연, 소준일, 황덕연의 축구 살롱. 이제 좀 많네요. 그럼 오늘 괜찮지 그러니까. 않았나요? 3-3번 했으면 맞아야죠. 그렇죠. 자, 안 이제 된다고요? 에잇, 때리는 건 아니죠? 에잇. 서울이 승점 3점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또 묻히게 되는 어떤 그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은 이제 리얼돌이라고 불리는 서울 입장에서 준비했었던 마네킹 사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 프로야구에서 이제 마네킹 응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대만 프로야구 역시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장이 좀 휑하다 보니까 지금 K리그에서도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전북 같은 경우는 카드 섹션을 한다든지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깃발 그리고 팀의 마스코트가 되는 인형들을 또 이제 인형. 그렇죠. 칭찬 많이 받았어요. 네, 빅토와 리카를 또 이제 진열을 해주면서 네.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것을 대만에서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게 안 좋았죠, 결론이. 매우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업체와 20개의 이 마네킹을 이 서울에 어떻게 보면 흔히 표현하기는 이제 N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대 뒤 이제 서포터즈가 위치하는 네. 그 지역에 이제 배치를 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였는데 1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이 20개의 마네킹이 서울 골대 뒤에 전부 배치가 됐습니다. 서울 유니폼을 입은 마네킹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티셔츠를 입고 있는 마네킹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었던 게 20개 중에 10개의 마네킹이었는데 이 서울과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한 업체가 과거 이제 한 인터넷 방송 매니지먼트사의 사업 제안을 받은 뒤에 샘플을 제작했다가 계약이 틀어져서 이 10개의 마네킹을 돌려받았었어요. 근데 이 10개의 마네킹을 결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골대 뒤에 배치를 한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팬들이 중계 방송을 보고 이제 현장의 사진을 딱 전달받는 과정에서 이건 일반 마네킹과 좀 다르게 생겼다. 예. 이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고 실제로 이제 그 마네킹이 이제 성인 용품으로 쓰이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기 이제 리얼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리얼돌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굉장히 좀 큰 파장을 몰고 왔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연맹의 그 정관 같은 것들을 보자면 연맹의 그 명예를 실추시킨 구단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과는 또 관계없이 승점 5점 플러스 또 500만 원 이상의 그 제재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승점 삭감까지. 예, 승점 삭감까지도 그 원칙상으로는 가능한데 네. 이것까지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벌위원회를 연맹 쪽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약간 연맹이 곤란한 것이 애초에 이 업체가 프로축구 연맹에 먼저 찾아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FC 서울이라는 구단을 콕 집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서울과 이 업체를 연결시켜 준 것이 또 연맹이다 보니까 연맹이 연결을 해서 그렇죠. 이 징계를 줘야 되는 주체가 연결을 시켜주다 보니까 뭔가 이걸 좀 잘못을 묻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마네킹들이 들고 있었던 피켓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피켓에 보면 그 인터넷 성인 방송 이제 BJ의 이름이 적혀진 피켓이 2개가 있었는데 이 업체 대표가 현수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켓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품고 있는 것은 이미 계약이 틀어진 사이인데 그 마네킹을 왜 그쪽에 이제 설치를 했으며 이 현수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실 이 뭐 피켓을 못 봤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이후 과정에서 우리는 잘못이 없고 이 매니지먼트사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이제 밝히기로는 매니지먼트사와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달콤이라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리얼돌을 비롯한 성인용품을 개발 그리고 제조하는 브랜드라고 광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우리는 리얼돌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광고 문구, 홍보 문구로 인해서 그 이제 업체 측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이제 판명이 났고요. 이 경기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이 반복해서 소로스 그러니까 그 매니지먼트사가 독단적으로 홍보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로스라는 업체와 달콤은 전혀 무관하지가 않은 게 이 마네킹 중 일부가 이 소로스의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이 FC 서울 그러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죠. 월드컵 경기장에 배치가 된 데 이어서 이 소로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이제 달콤 스퀘어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 공정위에 검색을 해보면 커미드라는 도메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도메인에 들어가면 이 회사가 한 대 묶여 있습니다.
매니지먼트사 그리고 업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죠. 협력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업체 측에서 우리는 매니지먼트사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예 모르는 그냥 계약이 틀어진 사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상 변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한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순서죠. 다가올 K리그 3라운드 경기에 대한 프리뷰,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각각 이번 3라운드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매치를 한 경기씩 선정을 하셨는데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장유서에 따라서 이럴 땐 또 장유유 선배님. 네네네. 뭐 저는 사실 승모패 맞추는 거를 장유유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논외고요. 아, 네, 여기서는 제가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 유리할 때만 양보를 하는군요. 네. 예.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여기서는 전북과 대구의 경기가 역시 3라운드에선 가장 좀 빅매치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전북이 아직까지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승점 6점을 따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다라는 꾸역승이었다. 예, 약간 꾸역꾸역 그렇게 승점을 쌓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대구가 지금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 인천과 비겼고 2라운드에서도 결국 포항과 홈에서 개막전에서 1대1로 비겼는데 대구가 승리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죠. 하지만 대구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아직까지 세징야가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구가 간결한 축구를 통해서 역습을 통해서 세징야가 골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많은 승리를 따왔는데 결국은 네. 그런 게임 플랜 자체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세징야 선수가 한 방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세징야가 네네. 아직까지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고 좀 두 경기 통틀어서 뭔가 좀 이렇다 할 활약도 없었어요. 첫 번째 경기에서 마하지 선수에게 완전히 가로막히면서 네. 공도 제대로 터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2차전 포항 역시 김기동 감독이 세징야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마크를 하겠다. 지역 방어를 통해서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었는데 그 말대로 세징야 선수보다는 오히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던 대안 선수가 뭔가 좀 경기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이 하늘색의 있었거든요. 대안. 예. 그러니까 이번 3라운드에서 뭔가 좀 대한 선수의 몸 상태를 저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네. 선발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긴 출장 시간을 보장을 해준다면 오히려 대한 선수가 9.5번의 역할을 해주면서 1선과 2선 사이에 내려와서 좀 꽉 막힌 그런 혈로를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대한 선수가 일단 2라운드에서도 공만 잡았다 하면은 좀 볼키핑이면 골키핑 그리고 패스면 패스 공간을 보는 눈이 일단 워낙에 좋다 보니까 네. 양쪽 측면에 올라가는 그런 대구 선수들을 잘 보고 침투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침투 패스가 끝내는 항상 굉장히 위협적인 마무리로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3라운드에서도 전북 원정에서 사실 키맨을 뽑으라 한다면 저는 대구의 대안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대안 같은 스타일이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이제 축구 팬분들 중에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조기 축구에 가면은 꼭 한 명씩 있습니다. 나이는 많으신데 많이 맞아요. 안 뛰어요. 근데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키핑하고 뿌려주는 패스 퀄리티가 일품입니다. 그 흔히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흥켈메 스타일의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그렇죠. 분들인데 그 김은국 씨 같은 그런 플레이 네. 스타일인데 어. 그러니까 대한 선수가 그 정도라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과거에 비했을 때는 사실 활동량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경기를 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다라는 평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고 예전에 이제 지금은 전북의 코치로 있는 김상식 코치가 이 선수 생활 말년을 좀 회고하면서 자기가 이제 은퇴 직전에 정말 축구 보는 시야가 넓어졌는데 이제는 몸이 그만큼 안 따라준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 선수가 지금 딱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축구를 보는 시야 그리고 뭐 마무리 짓는 결정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탑 클래스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기량만큼 몸이 따라줄지는 아직까지 좀 의문부호가 붙어 체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근데 뭐 사실 대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결국 말씀해 주셨듯이 한 방이거든요. 결정적 한 방이죠. 네.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대안이 대안이다. 선거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A, 황덕현 해설위원은 어떤 경기 픽하셨습니까? 저는 의외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 합니다. 지금 네. 순위 테이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수원의 인천의 경기가 또 다른 의미에서 좀 재미있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수원과 인천. 네. 예, 수원이 2라운드에서 또 엄청난 역전패 아픔을 겪었는데 뭐 그렇죠.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강팀과 강팀의 경기 재밌습니다. 근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죠. 근데 이 잔치는 사실 소문난 잔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팀과 약팀의 싸움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덜어 있죠.
와, 근데 이 정말 좀 격세지감이네요. 이 수원이 이제 약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라면 참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수원은 올 시즌 자신 있게 객관적인 전력에서 좀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팀이 몇 팀 안 됩니다. 네. 예. 그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이제 좀 재밌는 매치업이 될 것 같고, 이 수원과 인천은 그리고 약간 또 얽힌 스토리가 살짝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원 팬들이 인천 팬들을 사실 약간 좀 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놀리는 용어로 썼었던 게 이제 이중대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대. 인천은 수원의 이중대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높은 클래스에 있고 인천은 우리보다 아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수도권 구단으로서 근데 뭐 이제 K리그 전체를 예. 놓고 봤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두 팀이 지금 처한 상황만 놓고 보면은 저는 약간 좀 거기서 거기인 느낌도 지울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 정도로 떨어졌다. 네, 저는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1, 2라운드의 기세 자체도 사실 썩 좋지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수원, 그러니까 이임생 감독이 올 시즌은 이 지난 시즌 보여줬었던 뒤로 물러서는 축구가 아니라 앞으로 좀 전진하는 축구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1, 2라운드 뭐 상대 팀인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임생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은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보다 약간 아래 전력으로 평가받는 인천을 상대로도 과연 물러서는 축구를 할 것인가? 과연 수비 축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과는 다르게 선수비 후역수비 아닌 공격 축구를 한번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예, 수원과 인천의 경기에 또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 한 주는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한 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디 3라운드를 마치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떤 재미있는 경기들과 또 감동적인 결과들만 가득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꽃길만 걷는 3라운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번 주도 K리그, 다음 주도 축구 스타일로.